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이 중요해질 텐데요. 작지만 강한 스몰캡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자, 종목을 또 골라볼 텐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종목 명에서도 좀 알 수가 있죠. 픽셀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픽셀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해상도 설명을 할 때 그렇죠. 하나 픽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장 기본 단위이고요.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다시피 픽셀 플러스 말 그대로 이미지 센서를 제작을 하는 네. 기업입니다. 이미지 센서를 제작을 하는 이런 팹리스 기업. 사실 제작이라고 하기보다는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제 이 제작은 파운드리에 맡기고 그리고 이런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이제 엔드 유저에게 납품하는 이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점검을 네. 해봤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동차, 전장 이런 그러네요. 얘기잖아요. 네. 전장향 이미지 센서로 체질을 개선했다.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에 앞서서 사실 픽셀 플러스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성장이 구분이 되는데요. 2000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모스 이미지 센서, 핸드셋 향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납품을 하는 이런 기업이었고요. 그러다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보안 시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CCTV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부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전장향으로 이미지 센서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전장향 이미지 센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투자 포인트로서 우리가 점검이 가능한 것들은 결국은 자율주행,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향 센스 대체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장향 이런 매출 비중이 90%까지 올라왔는데 다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홈 IoT, AI 가전 쪽으로 그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산 센서 대체 수의 기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AI 가전 신규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죠. 앞서서 전장향 자동차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센서의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사실 자동차 센서향 필수 기술 이러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핸드셋부터 CCTV 전장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픽셀 플러스, 즉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센서를 계속 내재화시키면서 고도화시켜 놓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신뢰성 검증은 통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앞에서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봤는데 중국향 이런 이미지 센서 기업과 비교가 1대1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헤이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뭐 헤이전자나 치미 테크놀로지 같은 중국향 업체들은 범용 라이브러리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향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산을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런 쪽은 시장에서 약간 외면을 받고 네. 있죠. 하지만 자체 이런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런 센서 내재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영역 자체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전체 매출에서 6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향 이런 비아디나 니오, 리오토 이런 기업들도 사실 자국 내 기업들보다는 좀 더 기술력이 월등한 픽셀 플러스 이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타 범용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중국향 센서 기업과 비교가 될 수 네. 있다. 그리고 원칩 이미지 센서, 이런 저전력 저비용 이런 것들은 같은 말인데요. 결국은 이런 그 포토닉 칩렛이라는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저전력과 저비용 그리고 너비 축소 이런 부분을 좀 구현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포토닉 칩렛이란 기술이 무엇일까? 옆에 왼쪽에 보이는 화면 자체가 바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수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칩렛이란 용어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칩렛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종 간 칩을 하나로 결합하는 기술을 기판 위에서 결합하는 기술을 칩렛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정렬을 시켰다면 최근에는 이제 공간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력 효율화 이런 것들 생각해서 반도체 HBM처럼 그러네요.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올리네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업계 최초로 구현해 놓은 기술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최근에 전장이나
홈 IoT 쪽, AI 가전 쪽으로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더라. 그리고 본토인 중국 시장에 넘어가서도 중국향 센서 업체들을 제치고 이쪽이 인정을 받고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업계 최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좀 기술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출의 반도 아니고요. 한 90% 가까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가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던 것처럼 뭐 가전이라든지 AI 로봇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다시피 자동차향이 전장이 9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은 인증이 되어 있는 굉장한 상황. 거예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런 자동차의 이제 2015년부터 내재화 시켰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랩단에서 양산단을 태울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지금 가전 4.2%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네. 저게 상당히 의미 있는데 이번 CES 2025에서도 삼성과 LG 쪽에 들어가게 되는 스마트 냉장고 쪽에 실제 이쪽의 이미지 센서, 픽셀 플러스 이미지 센서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홈 IoT, AI 가전 쪽으로도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원래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되었었을 때는 핸드셋양,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침매 쪽을 설계하는 쪽이었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보안 시장 그리고 전장향을 뚫고 향후 AI 가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내재화 기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픽셀 플러스만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90%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에 좀 집중하고 있다. 그만큼 좀 탄탄하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실적도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 성장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네. 탑라인 자체는 성장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작년 결산 기준 이거 보시게 되면요. 이미 2월 달에 이와 관련된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사 보고서도 이미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시즌이 3월 달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탈하다는 것.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534억에 영업이익 8.4억으로 흑자 전환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매출 600억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0% 이상 탑라인 성장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랩단에서 들어가던 부분이 지금 후면 카메라 쪽 이미지 센서의 전장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방 카메라나 측면 카메라 이런 쪽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쪽은 기술 기업이에요. 팹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단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은 600억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올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좀 적자 기록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BEP 정도까지만 나와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적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4분기 정도에 프로젝트 A라고 하고 있는데 전장향 이런 카메라 센서 양산단 라인에 태우는 데 있어서 이쪽이 비용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올해는 탑라인의 성장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차트적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픽셀 플러스가 뭐 오전장에서는 내내 내리막길을 걷다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 상승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차트적인 분석과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일단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대략 한 시가총액은 대략 500억대로 스몰캡이에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한 140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대략 한 23%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20억대의 장기 차입금 외에는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는 대략 한 7,000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그때 온 센서 AI 앞서 포토니 침례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략 한 14,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작년 실적은 흑자 턴어라운드 모습 자체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저점 대비 한 5,000원대 대비해서는 30% 이상 지금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제가 리포트를 썼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해 나가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올해 6월 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상용화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체적인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픽셀 플러스가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4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적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올해 4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냉정하게 지금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해 6월 달에 모멘텀을 보면서 일단은 좀 지켜보는 관망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픽셀 플러스라는 기업을 좀 잘 공부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